자, 소득 구분 계산서 작성인데요. 이 소득 구분 계산서 작성을 언제 하느냐면 감면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은 감면, 세액 감면을 받을 때 감면 대상 소득과 감면 대상이 아닌 비감면 소득을 구분하기 위해서 소득 구분 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감면 같은 경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한 소득, 감면 소득이라고 해요. 세금을 감면하는데 그러려면 감면되는 사업 그리고 기타의 사업, 과세 사업, 비감면 사업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득구분 계산서를 작성을 하는데 감면 사업과 과세 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법에서 정한 안분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때 구분 격리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입금은 어떻게 할 거냐? 개별적인 입금. 매출액이라든가 수익 금액은 개별 입금으로 구분해서 따지면 될 거고요. 부산물 같은 거 같이 따라 들어오는 부산물 같은 부수 수익은 개별 입금으로 구분을 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수입 배당금부터 해서 쭉 이런 부분들은요. 감면되지 않는 즉 과세 사업의 개별 입금으로 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 소득에서 수입 배당금, 수입이자, 유가증권, 유무형자산, 처분이익이라든가 임대료, 인정이자, 자산 수증이,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를 해요. 제외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감면 세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에? 뭐예요? 과세표준분에 감면 소득하니까 과세표준분의 감면소득 비율, 산출세액을 갖고 이 산출세액 중에서 과세표준분의 감면소득 이 비율로 감면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감면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빼버려요. 여기에서 줄어들죠. 그러면 감면세액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개별 송금은 매출원가 같은 거는 개별 송금으로 구분을 하되 다음에 비용은 과세 사업의 개별 송금을 한다. 마찬가지예요. 뭐 수입 배당금, 수입 이자 제외하는 것처럼 유가증권 평가 손실 이자 비용은 감면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유가증권 평가 손실, 유형자산 및 유가증권의 처분 손실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가 과세사업의 개별 송금이니까 감면소득이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자, 공통되는 개별적인 입금 송금은 그렇게 하는데 공통되는 입금과 공통되는 손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에 비례해서 하면 되겠어요? 수익금에 돈 얼마 벌어왔니? 여기에 따라서 안분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자,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실제 감면 사업에서 썼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자비익이라든가 잡손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개별 입금, 개별 송금으로 합니다. 자, 결손금, 2월 결손금이라든가 비과세 소득, 차감하는 이런 부분들은 감면 사업과 과세 사업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구분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뭐부터 하면 되겠어요? 소득 금액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세액공제에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무조정 다 다 하고 그래서 각 3년도 소득금이 다 계산되고 이 이후에 소득 구분 계산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 처리하는 순서들이 쭉 있다는 얘기예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소득구분 계산서 작성은 어떻게 하느냐? 경로는 어디 있어요? 과표 및 세액 계산, 소득 및 과표 계산 이 밑에 소득구분 계산서라는 화면이 있을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되고요. 소득구분 계산서는요. 이렇게 쭉쭉 돼 있네. 1번 표준손익 계산서 구분 격리부터 쭉쭉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순서대로 진행을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표준손익 계산서 구분 격리 탭에서요. 감면분 있고 또는 합병 승계사업 요게 감면되는 부분 그리고 기타분인데 이 기타분이 뭐예요? 비과세 또는 과세 사업
비감면 소득분이 될 거예요. 자,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사 해당 분란에는 감면 등 업종, 뭐 도소매다, 제조업이다 이런 부분들 감면 등 업종을 등록하고 그리고 나서 뭘로 F12 불러오기를 클릭해가지고 표준 세원익계산서 그리고 이월결승금 비과세 소득공제액 같은 거를 쭉쭉쭉쭉 다 불러옵니다. 요거 손익계산서 쭉쭉 다 불러와요. 요건 감면소득 중에서 일부가 결손이다 그러면 없는 것으로 보고 결손금 안 분해서 계산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하는데 감면율이 감면 업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감면 명칭을 등록할 때는 감면 사업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뭐 도소매다, 제조업이다, 감면율이 나중에 아직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든가 이건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감면율이 소득별로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3번 합계란 3번 합계란에는 뭐예요? 표준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은 여기 3번 합계란 여기 합계란 이렇게 쭉쭉 돼 있는데 이 금액들을 이렇게 해서 쭉쭉 나눠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3번 합계란에 표준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공통분과 개별분으로 이렇게 구분해 줘야 돼. 공통분, 개별분, 공통 개별분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되고요. 개별분은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 공통분은 어떻게 해요?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따라서 자동적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개별분은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 해당 분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주로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영업의 손익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거, 수입이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기타분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기타분으로 입력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면 대상 소득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감면되는 세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납세자 불리한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세무서에서 점검을 할 때는 감면 대상 소득 그리고 비감면 이런 부분 소득 구분 계산이 제대로 돼서 감면 세액이 제대로 계산이 되느냐 여부를 점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구분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법인세 비용이 표준손익계산서 구분경리 탭에서 빠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무조정 소득구분 탭으로 갑니다. 여기 탭에서 뭐 합니까? F12 불러오기를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기부금 한도 초과를 포함해서 불러올까요? 예 해가지고 클릭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된 모든 소득 세무조정 사항이 자동적으로 쭉쭉 반영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과목 선택이라든가 구분 선택, 감면 선택 요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요 내용들은 어디 요거 오른쪽 내용이 있어요. 이 오른쪽 내용을 참조해서 선택해서 입력을 하고요. 소득구분 계산서 작성 후 소득구분 조정 합계표 내용이 변동이 된다면 F12 불러오기에서 다시 소득구분 새로 작성을 한다는 얘기. 자, 과목 선택 이렇게 구분 선택 여러분들이 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분 선택 그리고 감면 선택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무조정사항 중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라든가 기부금 2월 송금 산입액 이런 부분들은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단의 과목 추가 기능을 통해서 직접 반영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 입금산이 송금불산이 입금불산이 이 맨 마지막 라인에 빈칸이 새로 추가돼서 이런 부분들 정리해 주면 된다는 얘기고 기부금 한도 초과 뭐 영업비용 공통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법인의 경우 이제 그 세무조정으로 송금불산입된 법인세 비용 같은 거는 과목 선택을 6 해당 없음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요거는 표준손익계산서 구분경리 탭에서 법인세 비용이 원천적으로 제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불산입한 소득세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돼 있고 해당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손익계산서 양식이 약간 좀 다르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공통손익의 안분기준 이런 부분들은요, 프로그램에서 세법의 기준대로 작성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정할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다 대부분 다 자동적으로 다 작성이 돼 있어요. 세무 표준 손익 세무조정 구분 명세 조회 탭으로 가게 되면 개별 입금, 송금, 공통입금, 송금이 안분된 내용들을 쭉쭉 확인돼 가지고 이렇게 기타 번호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감면 번호로 이렇게 돼 있고 하는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작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구분 계산서 요게 딱 정리가 되죠. 자, 여기에 과세표준 금액 이렇게 쭉쭉 나올 텐데 여기 이제 정리됐던 부분들이 쭉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 과세표준 금액 요 금액 자체는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이게 고정계산서가 아니고 조정계산서네요. 조정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입니다. 조정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를 해야 돼. 이 금액은 당연히 일치를 하겠죠. 이 금액. 이 금액은 일치할 겁니다. 그리고 구분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감면세액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색깔 나온대요. 그리고 멘트도 나오고. 혹시라도 요 서식에서 표준손익계산서 그리고 세무조정사항이 변경됐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수정해서 반영하면 자동적으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소득구분계산서 탭의 데이터 중에서 음수의 비율이 뭐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여러분들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을 하시는 거 하나 하고 이어서 계속 근로자 고용 현황 상시 근로자 판단하는 부분도 학습을 하는데 자 주로 소득구분 계산서 작성하는 것은 세액 감면할 때 이게 필요한 거고요. 근로자 고용 현황 세액 감면할 때도 필요하지만 주로 이제 세액공제 적용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판단을 하기 위한 근로자 고용 현황 판단하는 거는요. 공제감면세 요 앞에 너무 글자가 길어가지고 여기 앞에는 생략한 거야. 공제감면세 조특보 2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근로자 고용 현황 공제세 계산용이라고 나오는 거 있어요. 그 화면에 들어가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론적으로 상시 근로자 항상 계속 근로자다라는 얘기예요. 각종 세액공제 주로 세액공제죠. 또는 세액 감면 적용할 때도 일부 적용되는데 세액공제라든가 감면을 적용할 때요.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각종 세액공제, 각종 세액 감면 이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규정들이 다소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세액공제라든가 세액감면은요. 제가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론서적을 좀 더 참고해가지고 디테일하게 한번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습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세액공제라든가 세액감면은 세금을 줄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점검을 빈번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가 세액공제 세액감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그러면서 이 요건이라든가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파악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상시 근로자 문제는요. 상시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갑니다. 일단 1년 미만인 자는 빼고 갑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연속된 경신 그래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죠. 그냥 매년 연봉이 협상하면서 근로기간이 1년일지 몰라도 계속 근로계약이 갱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1년이라고 하더라도 포함한다라는 얘기. 단시간 근로자도 빼게끔 돼 있어요. 단시간. 다만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이런 부분들은 포함합니다. 그럴 때는 한 명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0.5명 또는 경우에 따라서 0.7명으로 계산하는 사례들이 있더라라는 얘기. 상시 근로자 따질 때는 임원 같은 경우는 뺍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그리고 배우자, 그 배우자, 직계 좀비속, 친족관계인자 이런 사람들도 빼고요.
총급여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서 빼줍니다. 상시 근로자 여부를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상시 근로자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감소하는 것은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사실 바람직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뭐 배제한다든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다시 이 상시 근로자에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런 부분들은 각종 공제 감면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상시 근로자는 크게 상시 근로자 그리고 청년 그러니까 청년이 아닌 자 그리고 청년 등인 자로 구분해서 하는데 청년 또는 청년 이외의 상시 근로자 수는요. 해당 사업년 과세연도 개월수 분의 해당 과세연도 매월 따져가지고 매월만 현재 청년 또는 일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액을 개월수로 나눠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돼집니다. 자, 그랬을 때 상시 근로자는 그럼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언제 다 파악해? 어떻게 파악할까? 사원 등록에 등록된 정보를 갖고 갑니다. 사원 등록에 등록된 정보 거기에 보면 계속 근로자, 중도 퇴사자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사원 정보 사항들이 입력이 돼 있죠. 그거를 갖고 계산하고요. 사원 등록 화면에 보면 추가사항 탭이 있는데 이 추가사항 탭에서 상시 근로자 여부에서 구분해서 상시 근로자인지 제외할 근로자인지 등을 선택하면 우리가 작성하려는 근로자 고용 현황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화면을 볼까요? 자, 근로자 고용 현황에서 공제세액 계산용이라고 있습니다. 공제세액 계산용. 요 서식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불러와야죠. 어디에서? 사원 등록에 있는 것들을 불러옵니다. F12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사원 등록에 등록된 근로자 정보를 쭉쭉 사업연도별로 이렇게 쭉쭉 반영을 합니다. 뭐 통상 뭐 3개년도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뭐 다 선택을 해도 뭐 큰 상관없어요. 통상 3개년도 선택해서 불러와진다. 그리고 일용직 미반영, 일용직은 모두 제외 근로자 여기에 체크하고 오케이 확인해서 누르면 불러와진다는 얘기고요. 여기 청년 의제 적용, 청년 의제 적용을 할 건가 말 건가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 청년 의제 적용은요. 청년으로 봐주겠다, 안 봐주겠다 이 부분은요. 당해년도 세액공제 계산할 때는 청년의제 적용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체크하는 거고요. 군복무 기간이 있다면 그 부분 여기 있죠. F3 전년도 복무기간 불러오기 있어요. F3 전년도 복무기간 불러오기를 클릭해가지고 전기 입력한 복무기간을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원별 상시 근로 여기 사원별 상시 근로에 어디 있어? 기타 우대 있죠. 기타 우대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력 단절 같은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선택해서 반영을 해주면 되는데 단기에 작성할 필요 없이 어디 있어? CF3 전년도 불러오기 이거를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단기 이전 자료를 전기에서 불러오겠습니까? 예 선택해서 반영하면 되고요. 단기 이전 자료를 전기 입력 자료로 변경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단기에 새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게요.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자, 고용 감소가 되면요. 고용이 감소가 되면 직원이 줄어들게 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때는 청년 의제 적용을 체크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적용을 하면서 어디 F11 저장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사원 등록 화면에 등록된 정보를 갖고 쭉쭉쭉 다 해주고요. 상시 구분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타 우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청년 같은 경우는 나이를 감안해서 바로바로 되는 거고요. 다시 근로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감소가 되고 있다 감소가 된다 그럴 때는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 감면받은 게 공제받은 게 추징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